꼬미쌤과 함께하는 힘이 되는 영어방 2차 문법 발품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미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했던 팔품사 이어서 오늘 4가지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수업 후에 여러분들 스스로 메타인지 한번 해보셨나요? 자, 혹시 하신 친구들이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캡처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이메일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최대한 빠르게 피드백 해드릴게요. 자, 오늘 팔품사 4가지 진행하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해보면 팔품사는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분류를 해놓은 것이고 팔품사는 단어의 신분증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오늘 4가지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부사고요. 자, 영어로 adverb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AD자를 따서 부사는 복합교재에서 AD로 표시가 되어 있고 부사도 정말 많지만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사는 의미와 역할 같이 볼 건데 부사는 다른 말을 수식해 주어서 그 다른 말에 수식을 받는 다른 말의 뜻을 분명히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사예요. 그러면 다른 말이 누구란 얘기지? 자, 역할을 보시면 명사, 대명사를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렇냐면 명사, 대명사 수식해주는 건 누구였어요? 형용사였잖아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는 부사가 수식해주는 친구가 아니에요. 누가 해줘야 돼요? 형용사가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명사와 대명사를 제외한 누구를 수식해 주느냐? 다른 품사를 수식해 주는데 그 다른 품사는 바로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 부사가 부사를 수식해 주나요? 네. 부사는 자기 말고 다른 부사도 수식을 해줘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해주면서 이 말들의 뜻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사라는 거. 자, 그러면 부사의 종류가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어떻게 생긴 친구인가요, 여러분? 형용사 뒤에 ly를 붙인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 kind라는 형용사, 친절한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형용사인 kind에 ly를 적게 되면 부사가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ly가 들어가면 careful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부사가 돼요. careful이라는 단어는 조심스러운, 주의 깊은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런데 ly가 들어가면서 부사가 되는데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주로 부사는 뭐뭐 하게 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친절하게, 주의 깊게, 신중하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ly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friend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예를 들자면 friend가 친구라는 명사잖아요. 그런데 이 명사에다가 ly를 붙여놓으면 이 친구는 누가 되냐면 형용사가 돼요. 부사가 아니라. 친근한이라는 뜻이 되어요. 그래서 명사 뒤에 들어가는 ly와 형용사 뒤에 들어가는 ly 구분해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요? 뭐뭐하게. 자, 그리고 형용사와 같은 모양을 취하는 부사도 있는데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fast나 late 같은 친구들이에요. fast는 형용사로 쓸 때 빠른이라는 뜻이고요. 부사로 쓰이게 되면 빠르게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late도 마찬가지인데 late도 형용사일 때는 늦은, 부사일 때는 늦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lately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또 부사가 되어 버리겠죠? 그런데 최근에라고 해석이 달라져요. 자, 이러한 단어들도 선생님과 같이 형용사 부사 파트에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다른 형태의 부사. 자, 다른 형태라는 거는 앞서 얘기했던 선생님이 1번, 2번과는 다르게 생긴 친구들을 얘기를 할 건데 주로 always,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들 있죠. always, usually, sometimes, never 이런 단어들. 자, 그리고
때를 나타내는 거. yesterday나 tomorrow나 today나 이런 단어들, 그리고 only나 very 이러한 단어들이 다 부사예요. 공교롭게도 y가 다 들어가긴 하지만 y가 다 들어간다고 해서 부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러한 단어들이 부사인데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면서 문장의 뜻을, 단어의 뜻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전치사인데요. 전치사는 영어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단어에 pre라는 단어와 posi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는 proposition이라고 하고 position이 위치, 자리란 뜻이잖아요. pro라는 단어는 앞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자도 앞전자를 땄기 때문에 어떤 단어의 앞에 위치한다. 앞에 위치하는 말이다. 자, 그러면 누구의 앞에 위치하느냐? 바로 명사나 대명사의 앞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전치사다. 명사나 대명사의 앞에 위치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다른 말도 있는데 굳이 명사, 대명사의 앞에 위치할까요? 그리고 형용사도 명사, 대명사를 수식해 주는데 명사, 대명사는 그러면 누군가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관련이 있는 게 맞네요. 자, 왜 그렇냐면 명사, 대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의 자리는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단어들은 다 주어, 목적어, 보어는 필수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없으면 문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명사와 대명사가 주어로, 목적어로, 보어로 사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서 누군가랑 연관이 되어진 게 좀 많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명사, 대명사 앞에 위치해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바로 명사, 대명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자, 어떤 관계를 나타내 주냐면 위에 종류 보이시죠? 자,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 줘요. 명사와 또는 대명사와의 관계, 시간적인 관련이 어떻게 있느냐, 그리고 장소, 위치, 방향 어디에 있느냐, 어떤 원인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등등의 의미, 그런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데 전치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전치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to라든지 of라든지 for이라든지 from이라든지 이러한 친구들을 대표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들은 장소나 또는 원인 결과나 의도 목적이나 또는 도구 수단 재료 등을 같이 설명을 해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아봐요? 라고 하는데 문장을 해석을 해보시면서 이 친구가 나는 얘를 방향으로 알고 있었는데 to를 방향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의도를 나타내거나 또는 도구 수단과 관련된 거나 어떨 때는 뭐뭐에 대하여라고도 해석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좀 자유롭게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서 이 전치사는 꼭 여기에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아니구나. 다른 데도 쓰이는구나. 꼭 그걸 인지하시고 학습을 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전치사도 선생님이 따로 수업을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 그때 상세하게 봐주세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주로 우리가 이제 뭐 at이나 on이나 in 요일 앞에 우리 뭐 들어가죠? on 들어가죠. 연도 앞에 in 들어가죠. 시간 앞에 at 들어가죠. 그래서 이 at, on, in이라는 전치사들은 주로 장소 또는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와 그대로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위치나 방향을 나타낼 때 뭐 through라든지 아니면 near이라든지 next to, in front of, between 이러한 단어들이 있고 원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to, of, for, from 이런 단어들 다 들어가요. because of도 마찬가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자, 우리 좀 이따가 접속사 파트에서 because라는 단어를 할 거지만 because 뒤에 of가 들어가요. 그러면 전치사인데 단어가 두 가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를 이루어 전치사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의도나 목적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단어들도 뭐 as나 to, for, of, from 다 동일하게 사용이 될 수 있고 도구 수단도 마찬가지. 그런데 도구 수단은 with라는 단어도 한 번씩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이 들어가면 누구와 함께란 뜻인데 뭐 볼펜이나 아니면 노트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것으로 이것을 사용해서 이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리고 재료를 나타내는 전치사, 뭐 of나 from. 이것은 우리가 수동태 배울 때 잘 나오죠. be made of, be made from. 그쵸? 자, 이와 같이 전치사들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친구들은 항상 어디에 위치한다고요? 명사나 대명사의 어디에? 앞에 전치사가 바로 위치한다. 자, 그런데 뒤에 들어가는 명사나 대명사는 단어가 딱 하나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들이 같이 들어가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2개 이상의 단어의 모임을 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암기를 할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외우게 하시냐면 전명구 많이 들어보셨죠? 전치사의 위치 어디니? 명사나 대명사 앞이요. 그런데 명사, 대명사는 길어질 수가 있어요. 다른 단어들을 데리고 그게 뭐라고요? 구. 명사구, 대명사구. 자, 그래서 전치사의 위치는 명사나 대명사, 명사구, 대명사구 앞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전치사다. 그래서 전명구 꼭 외워주셔야 돼요. 전명구. 됐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 접속사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단어가 또 길어졌어요. 자, 접속사는 영어로 conjunction이라고 해요. 자, 접속사는 어디에 접속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연결을 시켜주는 건데 관련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사를 다른 말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결어, 연결사라고도 해요. 뭔가를 연결시켜줘요. 자, 그래서 크게 선생님이 5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3, 4, 5번 있죠. 자, 이 친구들은 나중에 선생님이 종속절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 따로 봐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있구나 봐주시면 되고 단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나와져 있죠. 그러면 명사 하는 역할이 뭐였고 형용사 하는 역할 뭐였고 부사 뭐 하는 역할이었고 이것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선생님과 오늘 등위접속사, 상관접속사에 대해서 크게 한번 맛을 보면 등위접속사는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위접속사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단어들 중에 and 그리고 but 많이 보셨죠? 그리고 or이나 또는 nor을 얘기를 하는데 or은 다 아실 건데 nor이 뭐예요? 하는데 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nor 또는 or이라고 하는데 or이라는 단어는 또는이잖아요. 그런데 nor 하면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여질 때 뭐뭐가 아닌, 둘 다 아닌을 표현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그리고 so 이러한 단어들이 등위 접속사. 자,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라는 건 뭐냐 하면 상관접속사는 서로 상자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묶어주는 건데 상관접속사는 등위접속사의 강조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위접속사인 and, but, nor, or, so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누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both A and B 많이 보셨죠? A와 B 둘 다. 그리고 A but B. 그리고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런 단어들이 다 상관 접속사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은 선생님과 종속절 수업할 때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 이 접속사들은 도대체 누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느냐? 자, 어떤 것을 연결하는지 역할에서 보시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줘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2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구와 구, 구와인데 구과 되어 있네요. 구와 구를 연결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절과 절을 연결해준다는 거. 선생님 구가 뭐라고 하셨죠? 구는 2개 이상의 단어의 모임. 그리고 절이라는 건 뭐냐면 절은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면 주어, 동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는 부분이구나, 동사가 있는 부분이 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씩 길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단어들이나 구나 또는 절은 약간 길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묶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접속사, 구와 구 사이의 접속사, 절과 절 사이의 접속사, 이러한 것들. 자,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접속사라고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감탄사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감탄사는 영어로 interje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interjection, 감탄사 이것은 우리가 주로 문법에서 나온다기보다 이제 뭐 미국 드라마나 미드나 아니면 영화 이런 데서 또는 대화를 할 때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이런 단어를 감탄사를 넣게 되면 놀람, 느낌 등 표현을 해주는데 다시 말하면 기분이나 또는 감정을 나타내 주게 돼요. 을 나타냄. 자, 그래서 기분이나 감정을 나타내주는 이런 감탄사들은 주로 문 앞에, 그러니까 문 뒤에, 문장의 앞에나 또는 문장의 뒤에 적히게 되면서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오, 와우, 또 뭐 브라보 이런 단어 있죠. 그리고 뭐 어위 이런 단어들 아플 때 쓰는 거. 그리고 막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아니면 알아들었어? 할 때도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리고 아파 하면 ouch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이런 단어들은 점점점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느낌표를 뒤에 사용을 해서 문장부인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감탄하는 거. 느낌이나 또는 뭐 놀람 그리고 슬픔 뭐 그리고 감정, 아픈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다 감탄사예요. 자, 그래서 다시 역할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기쁨, 슬픔, 놀람 등 뭐를 표현한다고요? 기분 또는 뭐를?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감탄사이다. 그래서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감탄사.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4가지의 팔품사를 모두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와, 우리 팔품사 다 정리를 했네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 뭘로 넘어가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스스로 메타인지법으로 정리해보자. 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죠. 자, 선생님이랑 메타인지법으로 정리하는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배운 팔품사 4가지. 자, 첫 번째 부사. 자, 영어가 생각이 나면 적어주시고 자, 얘네는 의미나 또는 역할이 뭐였더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종류 누가 있었지? 적어주시고 자 내가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워놓고 별표해놓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치사 전치사도 영어로 뭐였더라? 적어주시고 모르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떤 의미나 역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이 있었고 또 내가 모르면 비워놓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비워놨다 하면 다시 정리했던 거 보시면서 색깔이 다른 펜으로 또는 뭐 연필로 하셨으면 빨강색이나 파란색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필기했던 거나 아니면 캡처해 놓으셨던 장면들을 보시고 여기에다가 다른 색깔 펜으로 적어보기. 자, 그러고 다시 말로 설명해 보거나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적어보는 걸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팔품사 수업이 모두 끝이 났고요. 여러분 그동안 팔품사 수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자, 앞으로 선생님과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실 건데 선생님이 매일매일 자주는 아니지만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들과 수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업로드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무조건적으로 쉬운 부분만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중간고사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또 선생님이 출판사에 따라서 교과서별로 1과 2과 3과 본문을 또 차례대로 올리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중급 문법들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특히 관계대명사나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꼭 수업을 들어주시고 중3 친구들 종속절 수업 아마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곧 업로드 할 건데 종속절 수업 꼭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무조건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메타인지로.
자, 그래서 이메일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댓글 선생님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선생님이 가끔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말이 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살고 있는 거주하는 지역이 서울이 윗지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사투리가 좀 섞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제 안 하면 뭐 난리 나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은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이메일이나 댓글로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같이 하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옆에서 친구들이 뭘 보는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같이 보신다면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들 우리 친구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잘 보내시고 공부하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꼬미쌤과 함께 힘을 내시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해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